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비트에 맡긴 내 자산 정말 안전할까? 그리고 최근엔 이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지금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투자 신뢰도를 가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안과 제도권 편입, 이 두 축이 앞으로의 시장을 결정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차분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업비트의 실제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네이버 인수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거래소 뉴스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의 행동 원칙을 바꿔줄 현실적인 기준을 함께 드릴 겁니다. 그럼 조용히 시작해 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상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용히 쌓는 부가 준비한 보안 루틴 체크리스트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 루틴을 꾸준히 함께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업비트에 대한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점유율 1위 거래소로 자리 잡았고 1일 거래 금액이 10조 원을 넘는 날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규모가 커질수록 보안 리스크는 더욱 주목받습니다. 2017년 이후로 국내외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반복되면서 거래소 보관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25년 현재의 업비트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우선 업비트는 보안 인증 부문에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앞서 있습니다. ISMS 정보 보호관리 체계와 ISO 27001 같은 국제 보안 인증을 가장 먼저 취득한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공식적인 증거죠. 2019년 11월 업비트는 해킹 피해를 한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약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유출됐지만 그 이후 보안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콜드 월렛 비중을 크게 늘리고 대부분의 고객 자산을 오프라인 상태로 분리해 보관하게 됐죠. 또한 출금 한도 제한, OTP 인증, 화이트리스트 제도, 트래블룰 시스템까지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이후로는 단 한 차례의 대형 보안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공격 시도가 수천 건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자산 유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보관에는 본질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건 업비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중앙화 거래소, 즉 CX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실제로는 거래소가 대신 보관 중인 거죠. 즉,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열쇠를 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 관리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하드월렛을 찾습니다. 하드월렛은 USB처럼 생긴 물리적 장치에 개인 키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방식이죠. 이론상으로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터넷과 단절된 공간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구 키를 잃어버리면 영영 찾을 수 없다는 점, 상속이나 이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조작이 낯선 사람에게는 접근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점이죠. 반대로 업비트 같은 거래소 보관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언제든 원화로 바꿀 수 있고 한국어로 된 고객센터가 있으며 거래 속도도 빠릅니다. 문제는 그 편리함 뒤에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겁니다. 하드월렛과 거래소를 100대 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산의 일부만 거래소에 두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거래나 매매용 자산은 업비트에 두고 장기 보유 목적의 비트코인은 하드월렛에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치명적인 손실 가능성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단계 인증은 문자보다는 OTP 앱을 사용해야 하고 OTP 백업 코드는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해두면 지정된 주소 이외에는 절대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출금 제한을 걸어두면 혹시 계정이 탈취되더라도 즉시 출금이 되지 않죠.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보안은 완벽함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번 설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을 보안 점검의 날로 정해두는 겁니다. OTP 유효 여부, 로그인 기록, 출금 제한 설정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위험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최근의 네이버 인수 이슈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2025년 9월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소식을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엄격한 보안,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인수가 성사된다면 업비트의 시스템과 네이버의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결합됩니다. 단순한 거래소가 아닌 금융 플랫폼 수준의 내부 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인수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양사의 협의는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인가 공정위 심사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만약 인수가 성사된다면 업비트의 보안 구조는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의 기술력,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내부 보안 인력의 규모가 그대로 적용될 테니까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 서버 이중화,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같은 기능들이 업비트 플랫폼에 이식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단순한 안정감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가 받았던 편견, 즉 불투명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네이버 인수가 곧바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대기업 인수로 되는 게 아니라 법 개정과 규제 통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인수는 시작점일 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맞출 가능성을 열었으니까요. 결국 투자자의 안전은 플랫폼의 기술력과 규제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장이 제도권으로 흘러간다면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거래소 선택, 보안 습관, 세금 전략. 이 세 가지를 바로잡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드월렛이든 거래소든 중요한 건 자산을 지키는 루틴입니다. 매수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산을 끝까지 안전하게 가져가는 힘이에요. 보안 루틴이 바로 그 힘을 만들어줍니다. 한 번만 더 점검해 볼까요? OTP는 문자 말고 앱으로 설정했는가? 출금 화이트리스트는 등록되어 있는가? 출금 한도는 최소화되어 있는가? 로그인 알림은 켜져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완성되어 있다면 이미 99%의 리스크는 줄어든 겁니다. 보안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투자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을 올리는 일만큼 잃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조용히 쌓는 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보안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완벽한 시스템보다 꾸준히 점검하고 습관화된 행동이 진짜 안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이버 인수든 제도권 편입이든 그 변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 외의 불확실성은 감내하는 것. 그게 결국 장기적인 복리의 출발점입니다. 꾸준히 점검을 생활화하고 시장 변화는 차분히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만의 원칙을 지켜가세요. 그 원칙이 쌓일수록 당신의 부는 조용히 단단해질 겁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